부총리께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정부는 지금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도 확인되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계청에서 금년 8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정규직이 1년 전보다 29,000명 증가한 사이에 비정규직은 39,000명이 늘어났다. 해서 이게 비정규직 증가 폭 자체가 7년 만에 2011년 이후에 7년 만에 최대 폭이다. 또 비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정규직이 32만 9천 명 늘어났고 비정규직이 2만 7천 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5인에서 299인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예 6천 명이 줄었다라고 하는 숫자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일자리가 질이 좋아졌는지, 고용의 질이 좋아졌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 33만 1,000명 해서 작년보다 13,000명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월 200만 원 미만의 단순 노무,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사이에 4만 5천 명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에서 계속 퍼붓기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지만 또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서 확인되듯이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앞서 다른 자료에서 본회의원이 질의한 대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이게 8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108만 명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 134만 9천 명으로 연평균 5만 4천 명 정도 늘었는데 2018년도에는 1년 만에 16만 4천 명이 늘어서 지금 151만 3천 명이 초단시간, 주당 18시간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이게 과연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 거냐 이거죠. 그동안에 계속 정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사실상 일자리 숫자, 취업자 숫자를 늘렸다는 어쩌면 통계 마사지 내지는 통계 조작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눈가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일자리의 질은 굉장히 현저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정부가 고용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동안에 정책해온 것이 제대로 한 거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다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하는 정책들이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도 높이지 못했고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소득 분배 상황도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볼 때 현재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이냐 이런 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빨리 고집을 버리고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여야와 정부와 국회가 다 합심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주세요. 저한테 아니 부총리한테 말씀 주셨지 않나요? 답변 지금 드릴까요? 아니 저거 이따가 좀 해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먼저 하시죠. 예, 지금 보시면요, 지금 소비가 증가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비의 증가율 자체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 소비 심리 지수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 5월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보시다시피 소비 심리 지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냐 이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지수 자체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다음. 이 보시면 경기 그 선행지수하고 동행지수의 순환 변동치도 보시면요. 작년 6월, 7월경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리막입니다.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 변동치가 3분기만 로 가면 사실상 경기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판정 기준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걸 보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경제가 이미 수축 국면 또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느 시기에 이걸 결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 지수도 지금 금년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월에 비해서 2.2%가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소비와 관련돼서 또 경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표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전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고집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점을